자, 검단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개념했었고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구하기까지 했었죠. 자, 이제 뒷장으로 넘겨서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2번 봅니다. 자, 교과서 문제입니다. 자,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도로망이 그림과 같을 때 다음을 구하여라. 자, 1번. 자, 집에서 도서관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죠. 자,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우리가 집에서 도서관을 가려면 일단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로만 가야 되지.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거나 아래로 갈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 오른쪽 가는 걸 A, 위로 한 칸 가는 경우를 B라고 하면, 자, 복습 한번 해볼게. 자, 지금 빨간색처럼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아무튼 오른쪽으로는 5번, 위로 몇 번 가는 거야? 위로 2번 가는 거야. 즉 A 5개, 자, B는 몇 개? 4개를 자, 순서 있게 나열하면 되죠. 순서 있게 나열. 자, 그래서 만약에 A가 먼저 5번이 나오고 B가 4번이 나왔다는 말은, 자, 어떻게 가라는 거야? 오른쪽으로 5번 A 가지고, 그리고 B가 4번이니까 위로 4번 가라, 이렇게 가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자, 그래서 결국 A 5개, B 4개를 나열하는 경우니까 전체 9개 9팩, A가 5개니까 5팩, B가 4개니까 4팩으로 나눠주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계산하면, 자, 얘들아, 9팩은 9부터 1까지 곱이고 5팩은 5부터 1까지 곱이니까 약분하면 9, 8, 7, 6, 그리고 뒤에 5팩 나눠지죠. 그리고 4팩은 4, 3, 2, 1. 자, 4, 2, 8, 3, 3은 9네요. 자,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1하고 6하고 곱하면 126까지가 답이 됩니다. 자, 괄호 2번 볼게요. 자, 이제 어떤 조건이 붙었냐면은, 자, 집에서, 자, 우체국을 거쳐서 도서관까지 최단거리로 가라라고 돼 있는데, 자, 그림 한번 지워 볼게요. 자, 우체국을 반드시 거쳐야 한대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갈 필요가 있니? 자, 우체국을 거칠 때 이렇게 빨간색처럼 갈 이유가 있나요? 자, 아니죠. 최단거리가 아니죠. 다시 아래로 돌아올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이건 어때? 이렇게 갈 필요가 있나? 자, 다시 오른쪽으로 갔다가 우체국을 가기에 왼쪽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갈 거냐면은, 자, 지금 선생님이 이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을 벗어날 필요가 있니 없니? 우체국까지 갈 때? 없죠. 이 초록색 안에서 해결하면 되고, 다시 우체국에서 도서관까지 가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이 연두색 부분 안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일단은 집에서 우체국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요. 자, 집에서 우체국까지, 자, 오른쪽 2번, 위 2번을 순서 있게 나열하면 되지. 자, 즉, 자, 뭐 한번 써볼까요? 오른쪽 가는 게 A고 위로 가는 게 B면은 집에서 우체국 가는 거는 A 2번, B 2번을 순서 있게 나열하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4팩을 A가 2개니까 2팩, B가 2개니까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자, 24를 4로 나누면 6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우체국에서 도서관으로 가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자, 우체국은 어때? 자, 우체국에서 도서관 가려면 오른쪽 3번, 위로 2번을 순서 있게 배열하면 되지. 즉, A 3번, B 2번을 순서 있게 나열하면 되는 거고요. 자, 전체 5개니까 5팩을 A가 3개니까 3팩, B가 2개니까 2팩으로 나눠주면 되고, 자, 120을 12로 나누면 10가지가 되네요. 자, 얘들아, 이제 6하고 10은 더해야 할까 곱해야 할까? 더해야 되죠. 왜냐면은 집에서 우체국을 갔다가 연속적으로 잇따라 우체국에서 도서관으로 가는 경우잖아.
자, 그래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두 개를 곱해 주시면 총 몇 가지? 60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자, 그 아래 3번은 자, 우리 대단원 평가 문제인데 대단원 평가는 유튜브로 올려드리기로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도로망 문제 수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좀 끌어와서 풀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마름모 모양의 도로망이 P 지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자, A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 그림을 얘들아 이렇게 바꿔서 풀어도 괜찮지 않나요? 한번 선생님 다시 그려볼게. 너희도 한번 그려볼래? 자, 이게 약간 변형을 시켜가지고 찌그러져 있는 거를 이렇게 세워본다고 생각을 할게. 자, 이 주어진 그림 파란색 그림처럼 바꿔도 전혀 문제 없죠, 여러분? 자, 얘를 조금 이렇게 회전시키면 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우리 A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은 자, 어떻게 됩니까? 일단 A에서 어디까지 가줘야 돼요? P까지 가줘야 되지. 자, A에서 P까지 가는 거, 자, 오른쪽으로 2번, 위로 2번을 순서 있게 나열하면 되는 거야, 그지? 자, 즉 전체 몇 칸이에요? 4칸을 오른쪽 2칸이니까 2팩, 위로 가는 거 2칸이니까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고 24를 4로 나누면 6가지. 자, 두 번째. 자, P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가야 되는데 얘들아 이거 그림 이 부분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똑같이 경우의 수 몇 가지가 존재할까요? 6가지가 있고 자, A에서 P를 갔다가 바로 연속적으로 B로 가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두 경우의 수는 곱해 주시면 되죠. 곱의 법칙. 따라서 답은 36가지가 됩니다. 자, 이제 중단원 마무리. 자, 표준 문제 9번을 볼게요. 자, 6개의 숫자 0, 111, 22를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 자, 선생님이 2가지 풀이를 소개를 할게요. 자, 첫 번째 풀이는요. 자, 직접 구합니다. 자, 얘들아 6자리 자연수니까 자리 만들어 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인데 6자리 자연수가 되려면 이 맨 앞에 올 수 있는 수는 0이 올 수 있니? 아니지. 1 아니면 2가 와야 되잖아.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앞자리가 1인 경우부터 구해볼게. 첫 번째 앞자리가 1인 경우. 자, 그러면은 보세요. 0, 111, 22에서 1 하나를 썼죠. 자, 그러면 남아있는 수는 뭐야? 0 하나, 1 2개, 2 2개. 총 몇 개를? 5개를 자, 순서 있게 배열하면 되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지. 자, 그러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전체 5팩을 자, 1이 2개니까 2팩, 2도 2개니까 2팩으로 나눠주시면 120을 4로 나눠서 얼마? 30가지가 존재합니다. 자연수가. 자, 이제 두 번째로 자, 6자리를 만들 건데 맨 앞에 수가 얼마 가능해? 1 아니면 2니까 이번에는 2인 경우. 자, 그러면 0, 111, 22에서 2를 하나 썼죠. 자, 그러면 남아있는 수는 0 하나, 1 3개, 2 1개. 자, 총 5개를 배열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5팩을 자, 1이 몇 개야? 3팩이지. 3개니까 3팩으로 나눠주면 되죠. 같은 것의 개수의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야. 자, 그래서 계산하면 120을 6으로 나누면 20개죠. 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숫자 2개는 더합니까? 곱합니까? 더하죠. 왜? 동시에 자, 맨 앞자리 수가 1이면서 1일 수가 있나? 안 되지. 자, 그래서 30개, 20개는 2개를 더합니다. 그래서 6자리 자연수는 총 50개가 존재한다. 자, 답은 50개가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풀이를 소개를 할게. 자, 이제 어떤 경우를 생각할 수 있냐면은 그냥 얘들아 0,
11122를 자 그냥 순서 있게 나열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뭐가 있을까? 쓰지 마세요. 뭐 111 다시 쓸게. 111220 이렇게 배열되는 수도 있고 뭐 121120 뭐 다양한 게 있는데 자 이걸 배열할 때 맨 앞에 0이 온다면 뭐 예를 들어서 011122 자 이렇게 맨 앞에 0이 오는 경우는 이제 6자리 자연수가 아니라 몇 자리 자연수야? 5자리 자연수지.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은 그냥 전체 다 나열하는 경우의 수에서 자 맨 앞에 얼마가 오는 경우? 0이 오는 경우 즉 5자리 자연수만 빼주면 되는 거야. 자 맞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전체 경우의 수는요 0 하나 1 3개 2 2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구하면 6팩을 1 3개니까 3팩 2가 2개니까 2팩 맞습니까? 자 계산하면 720을 12로 나누면 60개 자연수가 있어요. 지금 나열을 했을 때. 자 이제 두 번째는 자 맨 앞에 얼마가 오는 경우 0이 오는 경우를 생각을 하면 자 이 자리가 6개가 있는데 앞에 0이 왔어요. 자 그러면 이 뒤에는 1 3개랑 2 2개만 나열하면 되죠. 자 그런 경우의 수는 5개니까 5팩 1이 3개니까 3팩 2가 2개니까 2팩으로 곱해서 나눠주면 되고 자 120을 12로 나누면 몇 가지? 10개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체 나열을 했을 때 0 하나 1 3개 2 2개를 나열을 했을 때 60가지 경우가 있는데 만들어질 수 있는 케이스가 자 그 중에서 맨 앞에 0이 오는 경우가 10개야. 즉 0이 온다는 말은 6자리 자연수가 아니라 5자리 자연수니까 이런 경우만 빼면 우리가 진짜 구하고 싶은 6자리 자연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답은요. 답은 60에서 얼마를 빼주면 10을 빼주면 6자리 자연수는 50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풀 수 있네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자 그 아래 표준 문제 10번으로 가자. 자 표준 문제 10번 자 영어 단어 success에 있는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자 순서 있게 배열하라는 거야. 이때 모음이 서로 이웃하도록 나열해라. 자 일단은 자음 모음부터 구별해 볼까요? 자 한번 써볼게. 자 SU, CC, E, SS에서 누가 모음이니? U랑 E만 모음이고 나머지 S랑 C는 자음이죠. 그럼 이제 모음이 이웃해야 하는데 자 우리 등교할 때 했잖아. 자 이웃한다. 어떻게 한다? 이웃해야 하는 거를 묶어서 한 덩어리로 취급하기로 했죠. 자 그러면 U랑 E를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를 한번 써볼까? S 몇 개? 3개. C 몇 개? 2개를 일렬로 나열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몇 개 덩어리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덩어리를 나열하는 거니까 몇 팩? 6팩인데 자 그 중에서 얘들아 S가 똑같은 게 3개지. 자 그러면 3팩 C가 2개잖아. 몇 팩으로 나눠요? 2팩으로 나눠주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는 게 자 얘들아 봐봐. 이거를 일단은 계산을 하면 얼마니? 자 계산을 하면 720을 12로 나누면 이거 계산하면 60가지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는 게 이 60가지 중에서 자 봐봐 60가지 중에서 만약에 한 가지 상황이 이거야. 60가지 중에 만약에 한 가지 상황이 SC, SC, S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배열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상황 안에서 U랑 E는 뭘 바꿀 수 있어? 이 안에서 자리를 바꿀 수 있지. 그러니까 U, E도 가능하지만 E, U도 가능하다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돼? 자리 바꾸는 경우 2팩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60가지 중에 이 각각의 상황마다 이 덩어리 안에서 E랑 U가 자리 바꾸는 경우를 다 곱해줘야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계산하면 60과 2를 곱하면 답은 120까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고, 자, 여러분 5번 프린트 출력하셨죠? 쌤이 미리 줬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인적으로 출력했을 거라 믿고, 자, 이제 5번 프린트로 갑시다. 자, 이제 5번 프린트 타이틀 보니까 조합과 중복 조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오늘은 선생님하고는 조합에 대해서 수학 B에서 했던 조합을 복습을 하고, 다음 주에 우리 등교를 하면 중복 조합이라는 걸 배울게요. 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순열하고 조합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였어? 자, 우리 순열은 말 그대로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것, 즉 뽑는 순서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게 순열이고요. 자, 미리 간단하게 말하자면 조합은요, 이게 가장 큰 차이. 뽑는 순서가 전혀 중요하지 않는 상황. 자, 기억나십니까? 자, 1번 도입으로 갈게. 자, A, B, C, D 4명의 학생들 중에서 청소 당번을 3명 뽑으려고 할 때 가능한 경우를 구하여라. 자,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A, B, C, D가 있대. 자, 청소하는 사람을 3명을 정해야 돼. 그러면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 자, 4명 중에 A가 청소를 안 할 수 있지. 그러면 B, C, D가 청소를 합니다. B가 청소를 안 하면 누가 청소해? A, C, D. 자, C가 청소를 안 할 수도 있지. 그러면 A, B, D가 청소를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D가 청소를 안 하면 A, B, C. 자, 이 경우 말고 또 가능한 경우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한 사람씩 청소를 안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청소할 사람을 3명을 결정하는 거. 자,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 4가지 경우야. 자, 근데 이 상황을 주머니에서 뽑는 상황으로 생각하면, 자, 서로 다른 4명 중에서, 자, 청소당번을 3명 정해야 되니까 3번을 뽑을 건데, 자, 중복은 되나요? 안 되나요? 중복은 당연히 안 되죠. 서로 다른 3명이 뽑혀야 되니까 중복은 안 되고요. 자, 마지막 뽑는 순서는 결과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B, C, D 순서로 뽑으나 C, D, B 순서로 뽑으나, 자, 중요한 거는 그냥 B, C, D라고 하는 이 3명의 학생이 뭘 하는 거야? 그냥 청소를 하는 거야. 즉 뽑는 순서에 관계없이 그냥 누가 뽑혔는지가 중요한 상황인 거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네를 뽑아서 자리에 앉히는 게 아니라 그냥 뽑아서 청소를 시키는 거야. 즉 뽑는 순서가 결과에 영향을 안 줍니다. 아, 그래서 이 4가지라고 하는 상황은, 자, 서로 다른 4개에서 3번 뽑을 건데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뽑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게 그냥 뽑아내는 경우의 수와 동일하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괄호 2번. 자, 정의 별표. 자, 여러분 졸리시죠? 자, 우리 떨어져 있지만 같이 좀 소리 내서 읽어볼게. 자, 시작.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이란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자, 중요한 말 나오죠.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뽑는 거야. 즉 그냥 순서 고려하지 않고 그냥 뽑는 거야. 순서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행위 자체를 조합이라 하고, 2번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의 수, 그러한 경우의 수를 기호로 뭐라고 썼어요? 우리 1학기 때 NCR이라고 썼죠. 자, 그러면 위로 올라와서, 자, 이 4명 중에 청소할 3명을 뽑는 이 4가지라는 경우의 수를 기호로 쓰면 서로 다른 4명 중에서 3명을 뽑을 건데 중복 안 되고 순서 상관없죠. 그래서 그 경우의 수는 4C 3가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 아래 3번의 별표를 마구마구 하시고요. 자, 우리 지금까지 기호 몇 개 배웠어요? 일반 순열 P, 중복 순열 파이 배웠죠. 자, 이제 C라고 하는 거는 언제 쓰냐면, 필기해봐.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자,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요.
몇 개를 뽑냐면 중복이 안 되니까 서로 다른 R개를 뽑고, 자, 뽑힌 상태. 무슨 말이야? 순서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아. 즉 순서가 중요하지 않을 때,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NCR이라고 하는 기호를 쓰겠다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4번으로 갑시다. 자, 여러분 괄호 4번에 순열과 조합의 관계, 자, 별표 하시고요. 자, 너무 중요해, 너무.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순열 따로, 조합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둘 사이에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이 아래에 문제를 좀 봐주세요. 학생 A, B, C, D 중, 자, 계주에 나갈 3명을 정해보자. 얘들아, 만약에 4명의 학생 중에서 달리기 시합에 나갈 3명을 정한다면 우리가 정해야 하는 게 뭐가 있니? 일단 첫 번째로는 3명 중 누가 계주에 나갈지를 정해야 하고, 두 번째는 뭘 정해야 돼? 달리는 순서.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순서, 마지막에 달릴 친구 뭐 이런 걸 다 정해야 되잖아. 자, 근데 이제 이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정할 건데, 자, 첫 번째 음영 표시 봐봐. 자, 먼저 학생들 중 누가 나갈지 뽑은 후 배열하기. 자, 배열한다는 거 순서 정하는 거야.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자, 계주 순서는 정하지 않고 그냥 계주에 나갈 학생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기호로 뭐라고 쓸 수 있어? 자, 순서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내가 3명을 뽑는 거야. 즉 아까 청소할 3명을 뽑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4, C, 3가지가 있어.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자, 이제 위에서 뽑힌 3명을 가지고 계주 순서를 결정해야 돼. 자, 그러면 서로 다른 3명을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패까지야? 3패까지죠. 그지? 이 3명을 가지고 내가 순서 있게 돌리는 거야. 자, 그래서 결론. 자, 계주에 나갈, 자, 3명의, 자, 계주에 나갈 3명의 순서까지 정하는 경우의 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자, 일단은 4명 중에 3명을 뽑는다. 4C3. 그리고 그 3명의 순서를 가지고 달리기 순서를 배열한다. 몇 패? 3패까지가 존재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요. 자, 두 번째 음영을 봐봐. 그냥 아예 내가 뽑을 때부터 순서 있게 뽑아서 뽑는 순서대로 달리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자, 주머니 안에 A, B, C, D를 넣어 놓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A, B, C 순서대로 뽑았다는 말은 A, B, C가 1, 2, 3번 순서로 달리는 거고, 만약에 B, C, A 순서로 뽑았다는 거는 이번에는 A가 마지막에 달린다는 거야. 자, 그런 경우의 수는 뭐야? 자, 학생 A, B, C, D 중에서 3명을 자, 순서 있게 뽑아서 뽑는 순서대로 계주 순서를 정해주는 거야. 그러면 뭐죠? 4, P, 3가지지. 근데 얘들아, 지금 봐봐. 선생님이 분홍색으로 표시하는 이 두 가지 상황은 경우의 수는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은 자, 봐봐. 순서 생각 안 하고 뽑아서 배열하나, 뽑을 때부터 순서 있게 뽑아서 그 순서대로 달리게 하나, 결과는 똑같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자, 위에 두 가지 경우는 모두 같은 경우이므로 채워볼게요. 4C3 곱하기 3팩과 뭐가 같다? 4P3이 같습니다. 아,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면, 봐봐, 4C3만 두고 3팩으로 나눠버리는 거야. 그래서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 4C3은 4P3을 몇 팩으로 나눈다? 3팩으로 나누는 거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래 별표 순열과 조합의 관계. 자, 이거 네모상자 이해되십니까? 얘들아, 해석해봐. 이거 뭐야? N명 중에 일단 달리기 할 R명을 뽑아서 걔네들의 순서를 결정을 해주는 거랑 N명 중에 R명을 뽑는 순서대로 달리게 하는 거랑 똑같다. 이제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얘들아, R팩으로 양변을 나눴더니 NCR을 계산하는 방법은 뭐야? R팩분의
NPR이다라는 공식이 등장을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어줘. NCR은 R팩분의 NPR로 계산해라라는 거야. 그래서 순열과 조합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다.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이해해야 돼. 자, 뽑고 나서 배열한다. 뽑는 순서대로 배열한다. 이 뉘앙스.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갑시다. 5번. 자, 조합 관련 공식에서 1번 보이시죠? NCR은 R팩분의 NPR. 근데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 NPR을 이렇게 썼잖아. N-R팩분의 N팩.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는 얘가 누구야? NPR. 자, 근데 분모에 누가 있어요? R팩이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2번. NC0는 얼마입니까? 1. 그러니까 N개에서 하나도 안 뽑는 거 한 가지. 그리고 N개에서 N개를 다 뽑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자, 3번 별표 마구마구. 자, 아마 본 적 있을 거예요. 자, NCR은 NCN-R과 같다. 자, 이거를 공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자, 6명 중 청소를 할 2명을 뽑재. 얘들아, 청소를 누가 하는지가 중요하지 뽑는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자, 그래서 그냥 6명 중에 2명을 순서 상관없이 뽑는 거야. 자, 그런데 청소를 할 2명을 뽑는다는 건 어떤 말과 같니? 청소를 안 할 몇 명을 뽑는 것과 같아요? 4명을 뽑는 것과 같고, 청소 안 할 4명을 뽑는 거 6C4죠. 두 가지 경우의 수는 당연히 같겠죠. 청소를 할 2명을 뽑으나 청소를 안 할 4명을 뽑으나. 자, 그래서 얘들아, 여기 보면 2랑 4랑 2개 더하면 얼마가 돼? 더하면 6이 되는 구조야. 자, 그래서 공식 봐줄래? R이랑 N-R이랑 2개 더하면 누굽니까? N이 나오죠. 자, 연습. 7C3은 그럼 누구랑 같겠어? 7C? 자, 이 네모랑 3이랑 더해서 7이 돼야 돼. 그럼 여기 누가 될 수밖에 없다? 4가 된다. 자, 하나만 더. 자, 100C 98은 누구랑 같아? 자, 여기 오른쪽 들어오는 숫자랑 98이랑 더해서 100이 돼야 돼. 그럼 여기 얼마가 와야 돼? 2가 오는 구조가 됩니다. 자, 아래 예제 1번 갑시다. 1번. 자, 10C3은 자, 공식 뭐야? 3팩분의 10P3이죠? 자, 그러면 6분의 19, 8이네요. 약분할게요. 3, 2, 6, 3, 3은 9, 2, 4, 8. 따라서 답은 120이다. 자, 2번. 7C5는 누구랑 같아? 7C? 여기가 5니까 2가 와야 돼. 그러면 2팩분의 7P이니까 7 곱하기 6. 따라서 답은 21이죠. 자, 얘들아, 3번은요. 이 식을 만족을 해야 된대. 자, 근데 여기 왼쪽에 n이 같네. 자, 이거 답 바로 나와야 돼. 3이랑 4랑 더해서 누가 돼? 더해서 n이 되는 구조야, 맞지? 자, 따라서 n은 얼마일 수밖에 없다? 7일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마지막 3번 공식을 쓴 거예요. 자, 2번 볼까요? 자, 크기가 서로 다른 사과 10개 중에 3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 자, 그냥 10개 중에 몇 개만 고르면 돼? 그냥 10개 중에 3개만 고르면 되니까 순서는 중요하니 안 중요하니? 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10개에서 3개를 중복 안 하고 순서 상관없이 뽑기만 하면 되니까 10C 3가지가 답이 됩니다. 계산을 안 할게요. 자, 괄호 2번. 자, 크기가 서로 다른 사과 10개 중에 3개를 택할 때, 자, 크기가 가장 큰 사과 1개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 자, 그럼 얘들아, 제일 큰 사과 하나는 무조건 뽑으라는 거야. 그럼 뽑았어. 그럼 나는 결국 뭘 하면 돼? 나머지 몇 개에서 사과? 나머지 9개 중에서 추가적으로 몇 개만 더 고르면 돼요? 2개만 더 고르면 되니까 답은 9C 2가지가 답이 됩니다. 자, 마지막 3번. 자, 서로 다른 6켤레의 신발 12짝 중에서 4짝을 선택할 때,
한 켤레만 짝이 맞도록 하래. 자, 어떻게 할 거냐면 6켤레라는 거는 이제 다른 종류, 6종류의 신발이 있는 거잖아.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왼발을 대문자, 오른발을 소문자로 하면은 AA, BB, CC, DD, EE, FF 이렇게 총 6켤레 12짝 신발이 있어. 자, 일단은 근데 한 켤레는 짝이 맞아야 되죠. 자, 그런 경우의 수는 어때? 자, 서로 다른 6켤레 신발 중에서 짝이 맞을 몇 켤레를 골라줘야 돼? 한 켤레를 고르는데 순서 상관없으니까 그냥 6C 1가지야. 자, 그리고 만약에 이 A라는 신발의 짝이 맞다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곱하기. 나는 이제 이게 한 켤레가 짝이 맞다는 거는 이미 몇 짝을 내가 고른 거야? 총 4짝 중에 2짝은 골랐지. 그럼 이제 나는 추가적으로 몇 짝을 골라야 돼요? 2짝을 고를 거야.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왼발 몇 짝? 5짝 중에 한 짝 골라주시고요. 자, 이제 오른발은 5짝이 있지만 어떤 조건이 있어? 봐봐, 한 켤레만 짝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C가 골랐어, 왼발. 자, 그러면 오른발은 스몰 C는 오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자, 즉 왼발에서 골라진 신발을 빼고 나머지 4짝 중에 몇 짝을 한 짝을 고르면 된다. 자, 정리하면, 자, 이건 뭐야? 서로 다른 6켤레 중 짝이 맞을 한 켤레를 골라. 그러면 이미 여기에서 2짝이 골라지는 거야, 신발. 그리고 나머지 2짝. 나머지 2짝은 짝이 안 맞게 골라야 되니까 이렇게 데려온다. 자, 계산하면 답은 120가지가 됩니다. 자, 조합까지 간단하게 복습을 했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중복조합으로 들어갈게요. 고생하셨습니다.